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간만에 단비로 계절의 시기가 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한낮에도 28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는데요. 이 낮부터 또 저녁 사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좀 메마른 대지를 적셔줄 단비인데요. 좀 이용하는 것 좀 충분히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시장 당선인에게 시정 7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하네요.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원주 제8 전투비행단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그 보상금 지급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6월 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체제를 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되면서 업무 보고를 앞둔 도교육청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2년 만에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으로 인해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정책에 대한 노선 수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업계가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강원도를 찾았던 관광객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고 강원도 내 소비 지출액도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새로운 또 시장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만은 지금 인수위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시정 7대 과제를 이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고 하죠.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조의 문성호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태호 아나운서님. 예, 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자 사무국장 문성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월이면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또 네. 이 과제를 전달했군요. 예. 네네. 우선 이것이 어떤 취지로 진행된 내용이었는지 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제 공직사회 개혁을 갈망하는 조합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장에 오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되게 컸었고요. 네. 지금이야말로 원주시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전후의 타이밍이라고 노조 집행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제 선정을 위해서 먼저 조합원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원주시장 당선인이 확정된 바로 그 다음날 네. 우리의 결연한 개혁에 대한 네. 의지를 보여주고자 바로 가서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대 과제예요. 지금 네.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고충을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일하지 않는 직원, 갑질 직원을 좀 퇴출하자. 네. 철밥통을 한번 깨트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의전보다는 실무, 국장실 운영 효율화. 그 국장실이 좀 저희 내부에 좀 그래도 좀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도청 대비해가지고 좀 럭셔리한데요. 그런 걸 좀 해내고. 국장님들이 어떤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실무에서 최전선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서 간의 이기주의들이 좀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 협업을 가로막는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부서 칸막이를 한번 해체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아까 국장님들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국가장 전신당번제도 폐지하자. 과잉 업무를 좀 타파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내부에서 일어나지만 이걸 감히
입에 낼 수 없었던 그런 각종 성비위, 뭐 성폭력 관련된 문제, 인권 침해에 대한 건 끊임없이 나오는데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걸 갖다 이제 외부의 전문기관을 좀 운영해달라. 우리 조합원 보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선진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원 뭐 연가 소진율 및 초과 근무 시간 감축을 갖다 부서장 평가에 좀 더 넣어달라는 거랑 예. 마지막으로 휴가를 독려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역주의에 원상이 되는 동문회 금지 등으로 총 7가지로 저희가 선정했고 그 과제들을 새로운 우리 시장으로 오시는 원광수 당선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직원, 갑질하는 직원의 퇴출, 의전보다 실무, 국장실 운영 효율화, 가르고 국장실 아직 폐지까지 이제 써놨군요. 네. 또 부서 이기주의를 없애자, 또 점심 당번제 등의 이 과잉 이전을 의전을 타파하자, 휴가를 독려하자, 또 동문회를 이제 폐지하자는 것인데, 이 사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좀 시장 당선인이 함께 또 노조와 협의를 해 나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좀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 겁니까? 정말 심각하죠. 제가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었고요. 저는 한 14년간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 하여튼 어떤 사정에 사다가 관두고 여기 이제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조직 문화와 공직사회 조직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객관적 기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기업들은 정말 선진적으로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는데 우리 공직사회만 뒤떨어져서 우리끼리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경직된 문화들이 결국은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들을 꺾고 있고 이거에 결국은 우리 36만 원주 시민들에게 피해로 갈까 봐 하는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 조합원들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 저희가 기존 우리 원창훈 시장님에게도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전달하고 일부 개선됐지만 결국은 큰 뿌리를 자르지 못하고 그때그때 가지 정도밖에 못 잘랐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는 새로운 시장에 왔을 때 세수는 거기에 터졌이 그쪽에서 이제 한 번에 다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한번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의 여러 가지 좀 그 과제들을 어떻게 보면 외부에 또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그런 그 아픔이 있겠지만은 이 상처를 살을 토려내는 마음으로 좀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또 의도로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다른 것들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좀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조합원 대상으로 갑질, 이 성희롱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뭐 실태 조사를 또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할 때는 좀 이 직업 공무원 정년에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누군가 조직 내 구성원이 위법한 행위를 해도 내부 그 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기는커녕 이런 감사는 원정주의가 너무나 편돼 있습니다. 이 공직사회 우리 원주시 말고도 전국에 있는 공직사회가 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뭐 내 식구 감사기의 피해는 뭐 심각한 수준이라 보면 되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갑질, 성희롱, 성추행 등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제대로 항변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얘기했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슬픈 현실들이 매번 벌어지는 악순환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이렇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 그 당사자만 이제 신상이 공개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 보복이 두려워서 그 실태조차도 제대로 한 번도 파악조차도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악독한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조에서 앞장서서 내부 직원들이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나쁜 행위들을 건절하기 위해서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거. 저도 아주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공감합니다. 예. 이 설문 결과가 어떻게 좀 활용될 예정입니까? 일단 일주일 동안 해서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벌써 한 100여 명 정도가 저희 노동조 공표에 들어와서 설문을 하셨어요. 정말 상당히 핫한 주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회를 보거나 옆에서 보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시시해서 넘어갈 문제는 벌써 넘어선 단계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설문 결과는 원광수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고 또한 언론을 통해 36만 원주 시민에게도 그 실상을 제대로 알릴 예정입니다. 네, 나중에 뭐 정리되면요. 제가 또 한번 따로 뵈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일에 이제 그 전달했는데요. 네네. 당선인 좀 어떤 또 반응을 보이던가요?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놀랐습니까? 예. 왜냐면 당선되고 그 다음날까지 거의 제가 그날 듣기로는 한 3일인지 5일 정도를 무박으로 계속 선거운동을 마지막까지 예. 경쟁 후보랑 같이 경쟁에 붙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날 사실은 그냥 전달만 하고 그냥 나올 생각이었는데 네. 한 40분 동안 이거에 대한 그 과제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저희한테 다 꼼꼼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내용들이 예. 실태 과제를 보니까요. 네네.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좀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다른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루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들으시면 거의 눈이 감길 듯 말투 다치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그거는 결국은 본인 또한 이런 공직사회 개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기록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때 얘기로는 그 인수위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인수위에 좀 노조 쪽에 좀 참여도 네네. 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이제 전이 어제 이제 원광수 당선인이 어제 인수위를 출범하시고 늦게까지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저희 노조 사무실 한 어제 18시 한 20분경에 저희 쪽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정책 질의서 전달했을 때 노동조합이 인수위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국은 인수위에 저희가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려고 직접 내려오셨고 그 자리에서 인수위가 다양한 시민들을 받고 반영해야 되고 또한 이번 4월 달에 그 제정된 인수위 운영 관련 조례에 명시된 양성평등 40%, 여성 인수위 위원들의 배정 등 이슈로 인해서 인력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여력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노동조합을 인수에 참여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굉장히 구하셨어요. 그 진정성을 저희도 느꼈고요. 대신 인수위 참여에 우리 원주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 노동조합이 제안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원광수 당선인은 다시 한번 철저한 이행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에 대해 우리 노조도 흔쾌히 수용하는 훈훈한 자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래 노동조합과 또 이제 어떤 그 기관장과는 좀 약간 서로 견제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는 이제 출범이 시작이 되고 있군요. 원래 시작은 훈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인과 저희의 공통분모는 공직사회 개혁이랑 동일한 목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죠. 그리고 나중에 서로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감시와 균형으로 본연의 모습은 하되 해야 될 부분은 같이 하는 게 지금의 시대에 맞는 상황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에서 만난다라는 말도 생각이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7월 1일자로 8기 시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훈훈하지만 나중에는 또 비판과 견제 또 굉장히 또 매섭게 또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이 시정 운영에 바라는 점 또 우리 시민들에게 또 공무원 입장에서 좀 어떤 말들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지금의 상황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공직사회의 이런 경직된 문화는 결국 우수 인재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30 청년층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무원은 인기 직업도 아닙니다. 앞으로 4, 5년 뒤면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공무원 시험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경쟁률이 갑자기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이제 2030의 청년풀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먼저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쪽으로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좀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4, 5년 뒤면 공무원 시험 미달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벌써 공무원 시험의 응시가 미달로 돌아섰고 부인 간에 아주 힘들어한다는 그런 언론 기사를 접한 적이 있고요. 원주 시민의 손가발이 공무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은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주 공직사회 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목표는 노동 해방이나 이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고요. 전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지자체로 원주시를 만드는 게 저희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장이 된 원광수 당선인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시고 많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성호 사무국장님 좀 자주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불러주시면 항상 예.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좀 앞선 얘기도 좀 제가 할 일도 있겠고요. 예, 또 이런 예. 부분들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좀 자주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특파원 역할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주시 네. 공무원노조의 문성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자살 사건 유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 또 행정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죠.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자살 사건의 유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게 좀 실제로 유가족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2019년부터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떠나보내는 일은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자살 사건의 발생으로 한 명의 죽음이 주변인 중 최소 5명에서 10명의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망 사건에서의 고인인 유가족보다도 자살 유족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 자살 유가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18배 이상 높은데요. 이에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자살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사회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유족들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 지원 사업은 어떻게 제공이 되는 겁니까? 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협업으로 진행 중인데요. 원주시와 광주광역형, 인천광역형 이렇게 세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의 9개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는데요. 유가족의 심리 안정과 법률 행정 처리를 비롯해서 학자금 지원, 정신건강치료의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진행합니다. 원주시는 센터에서 1시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한 횡성과 영월, 평창 지역까지 관할해서 운영 중인데요. 원주 자살예방센터 유족지원팀 박미나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의 시범사업으로 광주광역형, 인천광역형, 그리고 저희 원주 거점형 모델로 시작한 저희 사업이 오늘 7월부터는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가 될 예정에 있어서 저희 원주 센터가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자살 유족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유족분들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저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 연락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3년째 서비스가 제공 중인데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분들 좀 안정을 찾았다, 이 도움이 되었다, 좀 이제 결과치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지난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80여 명의 유족에게 정신건강 문제 개선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비스 이용 전에는 우울 항목이 12점대였는데 서비스 이용 후 6점대로 점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요. 또 이전에는 참여 유족의 자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사후에는 자살 사고가 0명으로 집계돼서 자살 위험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2%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또 그밖에 좀 운영 계획,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지원팀의 박미나 사회복지사 이야기 또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저희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상시로 제공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살 위험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으시면 24시간 통화 가능한 번호인 원주시 자살예방센터 전화번호 746-019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원주시 보건소 4층에 저희 원주시 자살예방센터로 내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이런 거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요. 이 고통 조금이나마 좀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군의 군용기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금액이 3만 1,500여 건, 이 47억 5,4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좀 이게 그 확정 금액이 어떻게 또 결정된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횡성 군민들의 피해 보상금 47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 이 보상금 지급 좀 어떻게 확정되고 또 어떻게 시행되는 겁니까? 네, 뭐 지급 역사를 조금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2020년 11월 27일부터 이제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보상금이 이제 지급이 됐었는데 네. 법에 의해서 보상하게 된 기준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소음 측정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2021년 12월 29일 날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22년 3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5월 23일 날 지역 소음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보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나누다 보면요, 금액이 네. 이거밖에 되지 않은 건가 싶을 수도 있겠고요. 네. 좀 반응이랄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에 좀 동의를 다 하신 겁니까? 네. 법에 의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이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제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사실인데, 네. 애초에 이 부분은 뭐 한계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부터 일단 있었죠. 예. 왜 우리 지역이 소음이 이렇게 체감도가 높은데 뭐 3종 지역이냐, 우리는 1종이다. 뭐 이런 논란도 많았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액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8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제 그 전입하신 경우에는 30% 감액이 되고요. 2011년 1월 1일부터 이후에 이제 전입하신 분들은 50% 감액이 되는데 이 감액 기준 자체에 대한 그 불만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예. 당초에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아져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지금 높고 그 이의신청하는 분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 일정은 좀 정해졌습니까? 네. 현재 이제 지급 결정 통지서가 개별적으로 다 발송된 상태이고요. 예. 이의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이제 7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8월 31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 뭐 가구당 이제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보상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애초부터 이 법 자체가 졸속으로 마련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왜요? 저는 제도 자체, 법 자체가 그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저는 신청을 안 하는 걸로 했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액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과거로 올라가면 매양리 사건, 그다음에 법원에서 보상 판결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이제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건데 네. 사실 전입하는 인구들이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네. 외지에서 이제 전입 여건들을 보기 위해서 주말에 보통 들어오시게 되는데 주말에는 전투기가 뜨고 내리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덜컥 이제 이주를 결정하신 이후에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예. 예. 이거는 터무니없는 그 근거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예. 문제는 뭐냐면
이 보상 금액 3만 원, 4만 5천 원, 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민사소송에 의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 마련되면서 그걸 그대로 현실성을 무시하고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갈 길이 멀군요. 네. 그런 또 과정 또 밟아나갈 때 또 저희가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횡성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이었고요. 6월 9일 목요일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